프루지오.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달의 부동산 이슈 프루지오 라이프 부동산 생생 토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쭉 훑어봐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우건설의 에이스라고 소문이 자자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건설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영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승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영광스럽고 단번에 바쁘지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우와.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전문가가 분석한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20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전망을 내다보려면 상반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상반기는 코로나19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도 직격탄을 맞은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경제 부분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물 자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서 유동성을 계속 푸는 정책을 푸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는 좀 약점이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은 강점이 돼서 서로 악재와 호재가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은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줬다. 한 주간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주택시장이 상승폭이 둔화됐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적인 사항이고 오히려 신규 분양 시장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대구의 1순위 실소유자들의 어마어마한 차용률이 계속 나왔다. 신규 분양 시장은 무풍지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과거 다른 거는 대부분의 집은 대출로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장되고 대출이 오히려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저위험, 중수익 이런 쪽으로 초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량 부동산은 역설적으로 좀 빛을 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작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강남이 어느 동을 찍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더 공급 절벽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올해 상반기에 펼쳐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은 한 1% 정도 약세를 보였고 강남은 마이너스를 보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서울은 공급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어떤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은 좀 어떨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수도권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빼놓으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경기도의 집값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30대 후반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경기도가 한 3% 정도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 수원은 7%, 인천도 역시나 3%씩 오르는 그런 강세장을 보였었습니다. 지방은 일단은 미분양의 어떤 무덤이었는데 미분양이 되게 서프라이즈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미분양이 최근 통계로 따지면 한 36,000호.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수도권 또 지방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승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적체가 돼 있었는데 완전히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방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서울의 규제가 이제 강하게 들어가면서 상대적인 효과로 뭐 수원이든 용인이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인서울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인데 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경기권의 상승도 계속되면서 서울 쪽에 더 많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는 겁니다. 12, 16 대책의 효과로 그 매물도 출현한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양도세 한시적 유예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반기 시국에서도 그래도 이제 급매가 출현하게 되면서 거래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12, 16 대책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서울이 가격이 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만 기존의 한 6년간의 상승 랠리를 좀 끊어놓은 효과는 있죠. 이게 뭐 우리 코로나19와 연동이 됐든 어쨌든 정책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서울 쪽에 이제 금매 같은 것들이 6개월 동안 양도세 완화되는 시점, 뭐 장특공 배제를 해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었던 매물들이 6월 달이면 마감이 되거든요. 하반기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매가 좀 출현을 했지만 이제 6월 달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도 그런 걸 알고 아마 6.17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영관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북이 지금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강남권으로 이제 발돋움한 동작구에서 흑석 한강 푸르지오가 이제 또 평당 4천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이던 강남의 주간 가격 변동률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주간, 이렇게 짧은 단위로 사실 아파트를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전세가가 좀 50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재건축 초기 단지나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는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이제 주풍 효과라고 부르는데 주목 효과가 있어요. 왜 지정했지? 아 맞아. 정부가 지정한 데는 올랐지. 사야 된다. 또 하나는 풍선 효과 뭐 아시겠지만 그럼 오르기 전에 인근 지역을 빨리 사야겠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은 계속 그 지역에 차상위 아파트가 오르는 주목 효과. 아직 지정되지 않은 풍선 효과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예전부터 됐었던 세종시가 시도 단위로는 가장 많은 상승폭, 4%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세종시와 또 대전이 또 2등을 했거든요. 가격 상승률로는. 대전이 이제 막 평균적으로 평당 1,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제 평당 1,500만 원의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어떤 대전의 집값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그 옆에 있는 대전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강동구 같은 데도 얼마 전 2, 3년 전에 거의 한 2만여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분양가가 거의 2배가 오르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공급 물량은 물량 수치 자체는 적은 건 아니죠. 10,000세대, 20,000세대가. 그러나 실제로 그 유명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그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마련인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 물량의 수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수요와 같이 비교를 해서 수급량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상반기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알짜 정보 쏙쏙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주요 변수로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계속 규제책을 또 최근에 내놨죠. 6.17 대책. 이번 총선에 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종부세 아닌가요? 종부세를 높여주면서 또한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오른 거는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절대적인 그 금액 자체는 부담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